this is mango. And look at that. 외국인 아저씨 한 명이 딸기를 썰고 설탕을 붓고 유리병에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청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기술 없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딸기랑 설탕을 섞었을 뿐인데 영상 제목에는 굳이 코리안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같은 방법으로 레몬청도 담급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그는 자신이 만든 청을 탄산수에 부어 먹는 방법과 함께 말차를 넣어 유명 카페에서나 파는 것 같은 비주얼의 음료까지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는 청을 만든 것이 처음이 아닌데요. 처음 청을 만들었을 때 그는 그 맛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청을 만들고 나서 설탕에 절여진 과일을 가지고 쿠키까지 만들었는데요. 달콤하게 절여진 토핑이 섞인 쿠키의 맛은 정말 감탄을 불러올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하고 놀라운 음식들을 소개하는 닉 디지오바니도 합류했습니다. 그는 무려 1억 뷰가 넘는 기록적인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청을 만드는 영상이 알고리즘을 잘 탄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이름입니다. 영상 제목을 다시 보면 코리안 스트로베리 시럽. 아니 그냥 딸기청이잖아요. 딸기 썰고 설탕 붓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굳이 코리안까지 붙였을까 싶죠. 외국인들도 똑같이 헷갈립니다. 시럽인가? 잼인가? 소스인가? 빵에 발라야 하나? 음료에 타야 하나? 댓글창이 거의 회의실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결론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잼도 아니고 시럽도 아니고 딱 맞는 영어 단어가 없거든요. 불에 끓이지도 않고 졸이지도 않고 그냥 병에 넣고 기다렸을 뿐인데 며칠 지나면 전혀 다른 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말이 있습니다. 번역 포기. 그냥 청 발음 그대로 가져다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해외 위키에도 굳이 설명을 길게 안 합니다. 청 코리안 프루트 시럽. 원산지는 한국. 이쯤 되면 이건 요리 이름이 아니라 문화 이름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평범해서 이름조차 특별하지 않았던 방식이 밖으로 나가자 정체부터 다시 정의해야 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럼 이 청이라는 건 정말 한국에서만 남아있는 방식일까 하는 건데요. 사실 과일을 당에 절여 보관하는 방식 자체는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냉장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과일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설탕이나 꿀에 재는 방식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쓰였죠. 문제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이 과정이 결국 가열로 이어지면서 청으로 담그는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끓이고 졸이고 꾸덕하게 만들어서 잼이나 마멀레이드 형태로 굳어졌죠. 반면 한국의 청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냄비를 올리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은 빵에 발라 먹는 잼이 아니라 물에 타고 차에 넣고 술에 섞는 액체 중심입니다. 외국인들 기준으로 시럽은 소량만 넣어야 하고 잼은 장소를 가리는 음식인데 청은 그냥 아무데나 넣어도 됩니다. 물, 탄산, 차, 술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고 나면 실험이 시작됩니다. 탄산수에 넣고 얼음에 붓고 커피에 섞고 칵테일에 넣고 그러다 보면 댓글창이 레시피 공유 게시판이 됩니다. 이게 왜 유행이 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설탕을 쓰는 음식인데도 이걸 보는 외국인들 반응이 특이합니다. 보통 설탕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바로 경계부터 하거든요. 슈가 프리, 제로 칼로리, 인공 감미료 이야기가 자동으로 따라붙는 게 요즘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설탕을 쓴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청은 병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전부 보이고 가공된 가루도 아니고 이름도 모를 첨가물도 없습니다. 딸기 썰고 설탕 붓고 기다리는 게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외국인들한테는 오히려 강하게 먹힙니다. 특히 다른 음료랑 비교가 되면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슈퍼마켓에서 파는 시럽이나 주스는 단맛은 강한데 과일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죠. 성분표를 봐도 이해 안 되는 단어가 줄줄 나오니까요. 반면 청은 다릅니다. 과일 향이 먼저 느껴진다고 합니다. 달긴 단데 혀에 남는 느낌이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설탕 음식인데도 부담이 적다, 마시고 나서 죄책감이 덜하다는 댓글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은 마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냥 컵에 따라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필요할 때 조금씩 씁니다. 탄산수에 한 스푼, 차에 한 스푼, 술에 살짝. 이 사용법 자체가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새롭습니다.
한 번에 다 마셔야 하는 달달한 음료가 아니라 집에 두고 오래 쓰는 재료라는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청을 두고 디저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시럽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홈메이드 재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음식 문화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청을 그냥 달게 먹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유자청, 속이 더부룩하면 매실청, 목이 잠기면 생강청. 외국인들이 보기엔 이게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단맛이 위로가 되고 음료가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발상 자체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건 시럽이라기보다 약에 가깝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해외 영상들을 보면 레시피 설명보다 활용 장면이 훨씬 많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에 타 마시고 점심엔 얼음 넣어 마시고 밤에는 술에 섞습니다. 하루 안에서도 쓰임이 바뀝니다. 한 번 쓰고 끝나는 음료가 아니라 계속 꺼내 쓰는 재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소비 방식이 달라지면서 청은 자연스럽게 한국식이라는 이름을 달게 됩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먹고 이렇게 써왔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굳이 코리안 시럽, 청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맛보다 먼저 방식이 다르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과일청 영상들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따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집에 하나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겠다. 카페 안 가도 될 듯. 이거 기본 재료 아니야? 라면서 청이 음식이 아니라 생활 아이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만들면 끝이 아니라 계속 다른 영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료인 겁니다. 그래서 숏폼에 최적화됐고 그래서 조회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카페 문화로 연결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청 베이스 음료가 하나의 포맷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딸기청, 레몬청, 유자청이라는 이름보다도 코리안 스타일 시럽이라는 설명이 먼저 붙습니다. 이름에 한국이 붙어야 인정받기 때문에 이미 메뉴판에서부터 국적이 확인됩니다. 예전에는 한식이 완성된 요리로 소개됐다면 이제는 조리법과 재료가 먼저 수출되는 단계로 넘어온 셈이죠. 더 재미있는 건 이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전문 셰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에서 병 하나로 시작한 사람들이고 그 모습 자체가 콘텐츠가 됩니다. 잘 만들었는지보다 내가 해봤다는 경험이 중요해진 시대의 청은 너무 잘 맞는 재료였습니다. 결국 이 유행은 과일에 설탕을 넣었다는 단순한 이야기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만들 수 있고 찍기 좋고 응용이 쉽고 실패해도 괜찮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미 붙어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늘 부엌 한켠에 있던 그 병 하나가 지금은 전 세계 영상 속에서 새로운 기본값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유행이라고 부르겠지만 흐름을 보면 단순한 붐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